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자존감이 높아야겠죠. 내 아이를 상위 0.1%의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런 욕심 갖고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모든 면에서 상위 0.1%에 해당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가만히 내 아이가 갖고 나온 걸 그대로 놔둬도 상위 0.1%가 특출한 아이들이라고 하죠.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많이 애쓰지 않아도 공부든 뭐든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상위 0.1%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는 나머지 99.9%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내 아이를 모든 생활면이나 애티튜드면이나 그런 면에서 정말 잘 자랐다, 정말 잘 컸다 라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뭔지 모르면서 튕기고 거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주는 게 상위 0.1%니 그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니까요. 오늘은 0.1%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이는 2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인형 있죠. 캐릭터 인형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입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첫 번째, 입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굉장히 사랑받는 인형은 입이 없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대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써야지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늘 입이 없고 늘 말이 없고 늘 표현이 없는 엄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말을 활용하는 엄마가 아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자, 아이에게 잔소리는 줄이되 공감은 많이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랬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잘 활용하는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이 필요할 때는 우리 세대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말을 아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가 자녀에게 잘못 칭찬만 계속 날리거나 잘한다라고 인정을 계속 해주다가는 건방진 아이가 될 수 있어. 말을 아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여서 우리는 아이가 잘했을 때도 입을 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공감받고 싶고 아이가 충분히 인정받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인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말을 안 하고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했을 때는 너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가려서 아이가 좀 소침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시고 속상할 때 들어주시고요. 아이가 잘했을 때는 인정해 주는 태도, 그것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자, 2번째 태도는요, 아이의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이가 지적받거나 실수하거나 했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실수했을 때보다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아이가 그런 실수를 겪지 않고 실패를 겪지 않고 컸으면 그냥 온실 속의 화투처럼
많이 상처받지 않고 컸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넘어져도 우리가 괜찮아 하고 털어주고, 조금이라도 안 넘어지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 그쪽은 너무 울퉁불퉁하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려서 실수도 해봐야 되고 어려서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감정이입이 돼서 부모가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아이한테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가 더 힘든가요? 어른이 돼서 겪는 아픔이 더 힘들죠. 그런데 어려서 많이 실수해보고 실패해본 아이들은 어때요? 그래도 그 구력이 있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해 있을 때 옆에서 아 정말 그랬구나. 아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 이랬을 때 그래 정말 많이 힘들구나. 엄마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말을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네가 단단해질 수 있다. 또한 그런 실수나 실패가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면 아이가 내가 자그마한 실수나 실패를 했더라도 이걸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죠. 우리가 계속 탄탄대로만 걸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탄탄대로가 아니라 비탈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부모일 텐데요. 다시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또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고 넘어졌을 때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노력해야겠다든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냥 뭐 모르겠어 나도.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부모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존감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잘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건넬 수 있는 말, 건넬 수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존감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자존감이 높아야겠죠. 내가 자존감이 낮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존감도 아이의 자존감도 함께 높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았구나. 나도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자존감이 낮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또한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아이들한테도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본보기가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존감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